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12쪽에 보면 아래쪽에 개념이라고 하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있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과 우리 113쪽 뉴미디어 관련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크게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이 뭐죠? 그렇죠? 신문이죠, 신문. 신문. 두 번째 그림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 FM, AM 있네요.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는 이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요즘에도 듣는 사람은 되게 많이 듣던데 바로 라디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V.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던 마크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뭐 구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묶어서 뉴 미디어라고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은 이 대중매체인 신문, 라디오, TV, 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여러분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뉴 미디어의 특징을 일반적인 산업사회 시대의 매체랑 비교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신문, 라디오, TV는 뒤에서 다겠지만 우리 산업사회에서 주로 등장했던 대중매체고 우리 뉴미디어는 정보화 사회에서 등장하는 대중매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쇄매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앞에 있었던 바로 뭐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쇄는 우리의 오감 중에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각이죠, 시각.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이나 신문은 자, 우리한테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성경책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인 내용, 뭐 심오한 내용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도 장편 소설이라면 뭐 10권, 20권. 맞죠? 그냥 하나의 책도 뭐 1000페이지라면 아주 두꺼운 다양한 내용을 우리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쇄 매체를 통해서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신문이나 책은 누가 만들죠? 책은 작가가, 신문은 기자가. 자, 방대한 분량의 기사라든지 책을 쓰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문, 책을 만들어내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다 써야 되죠. 인쇄 다 해야 되죠. 모든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전달 속도가 느리다. 뭐에 비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매체들에 비해서. 다음, 인쇄 매체는 작가가 만들어서 대중에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방향적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동시성, 비동시성이라고 있는데, 자, 이건 동시에 소비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시성은 동시에 소비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동시성은 동시에 소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쇄 매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신문이나 책이 전해졌는데, 자, 어떤 사람은 오늘 읽고, 어떤 사람은 내일 읽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읽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읽을 수도 있어요. 맞죠? 똑같은 책을 지금 동시에 보더라도 읽는 속도에 따라서 누구는 10페이지를 읽는데 누구는 20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인쇄 매체는 비동시성의 특징이 강합니다. 동시성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미약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신문을 주더라도 맞죠?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시험 같은 인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푸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성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인쇄 매체 하면은 우리 라디오를 들 수 있겠네요. 라디오.
라디오는 시각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청각을 통해서. 자, 인쇄 매체에 비해서 빨라요. 만들어서 전파로 송출을 하면 라디오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울에서 송출하더라도 전국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걸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를 받도록 한다면 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라디오에 책이나 신문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읽는다면 독자들이, 청자들이 되게 지루해하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만 뽑아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심층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곤란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다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PD나 작가가 만들어서 청중들한테, 대중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다음, 얘는 동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시에 데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듣기 위해서는 2시에 채널을 거기에 맞춰서 앉아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똑같이 내용을 동시에 모두가 들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시 듣기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건 전통적인 음성 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시성, 모두가 동시에 소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음성 매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영상 매체, 우리 대표적인 게 TV가 있겠죠. TV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자,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 매체는 빨라요. 전파로 송출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다 보니까 생동감 있는, 앞에 배웠던 인쇄 매체나 음성 매체에 비해서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요.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해리포터의 책 내용을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만들 수 없죠.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포인트 잡아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은 좀 곤란해요. 핵심적인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PD나 작가들이 만들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죠. 일방향. 자, 재밌는 TV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놀면 뭐하니 라는 걸 보려면 토요일날 6시 반인가? 자,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것을 소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게 영상 매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산업사회에서 주로 등장했던 그런 대중 매체였어요.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자, 인터넷이, 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매체가 바로 뉴미디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뉴미디어는 신속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배웠던 영상 매체 빠르다고 했는데 영상 매체나 음성 매체보다도 훨씬 더 빨리 전파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양방향 전달이 가능하대요. 앞에 있는 세 가지 매체는 다 일방향이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양방향 전달이 가능하답니다. 자,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 TV에서 자, 요즘 효리, 유재석이 혼성 그룹을 만들어서 올여름을 강탈 혼성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해요. 자, 거기에서 혼성 그룹의 이름을 정하고 자기들의 부 캐릭터를 정하는데 혼자서 정하지 않았죠. 맞죠? 쌍방향 유튜브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안건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정했죠. 맞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양방향적인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다음, 뉴미디어는 물론 전문적인 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N사의 지식 검색 뭐 이런 거 보면 전문적인 내용도 맞지만 그냥 민간요법적인 또는 초등학생이 댓글 다는 그런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전문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성이 강한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음 뉴미디어는 뭐 리트윗도 가능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정보를 재가공, 다시 가공해서 보내는 거, 뭐 다시 붙여서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용이해요. 다음 얘는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전통적인 매체는 어떻게 보면 다 동시성의 특징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얘는 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접촉해서 동시에 똑같은 프로를 볼 수 있고 똑같은 기사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보고 어떤 사람은 내일 보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볼 수도 있겠죠. 맞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10년 전에 올라왔던 그런 동영상도 보고 다시 유행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동시성의 특징도 있는 게 우리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뉴미디어는 오늘날 1인 미디어도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버라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뭐 이슈들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지금 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